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농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씨앗 파종하는 시기가 벌써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3월이면 씨앗 파종할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텃밭에 3월에 심을 수 있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씨앗 파종 빨리 하고 싶으시죠? 씨앗 파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노지에다 할 수 있는 품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3월과 4월은 날씨가 따뜻하기는 하지만 꽃샘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씨앗이 파종을 해서 싹을 텄다고 하더라도 냉해 피해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씨앗 파종하는 밭 만들기부터 씨앗 파종하는 방법까지 다 공유해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땅을 파보았더니 아직은 얼어 있어서 씨앗 파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오늘은 소개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마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3월에 씨앗을 뿌리고 냉해 피해 없이 채소들을 한 달 먼저 맛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월에 씨앗을 파종을 하고 모종을 5월에 봄밭에 옮겨 심기 위해서 3월부터 모종을 만들기도 합니다. 3월에 심는 작물들의 장점은 벌레와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 무농약 재배가 가능합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품종을 다양하게 심고 가꾸고 어릴 때부터 새싹이 뾰족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과정도 보고 즐기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 1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씨앗들이 오늘 소개해 드릴 씨앗들입니다. 참 많죠? 가을에 씨앗들을 파종을 하고 남겨두었던 씨앗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새로 구입한 씨앗들도 있는데요. 씨앗들을 사용하고 보관할 때 잘 밀봉을 해서 냉동실에 두었다가 사용하면 발화가 아주 잘 됩니다. 오늘 이 씨앗들을 전체 다 파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씨앗들은 파종 시기가 아직 아니어서 4월이나 5월 달에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완두콩입니다. 제가 작년에 모종으로 심어서 씨앗으로 이만큼 남겨놓았는데요. 이만큼만 가져도 꽤 많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완두콩은 서늘한 기후를 가장 좋아하고 추위에도 강해서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남부지방에서 파종 시기는 10월 초순경에 파종해서 그 다음 해 5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중부지방 파종 시기는 3월 중순, 4월 초경에 파종해서 6월에 수확합니다. 완두콩을 심을 때 파종의 깊이는 5cm 정도 심고요. 파종 간격은 20cm에서 3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 씨앗의 개수는 한 구멍당 2개에서 3알 정도를 파종을 합니다. 완두콩은 넝쿨로 뻗기 때문에 지주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주대 대신에 이런 울타리를 이용해서 완두콩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완두콩의 크기는 토양의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지만 60에서 80cm 정도 자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씨앗은 대파입니다. 대파가 빠지면 음식이 맛이 없을 정도로 꼭 사용하는 필수 양념이죠. 저는 대파를 요리에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씨앗으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씨앗을 파종을 해도 되고요. 봄에 땅이 녹았을 때 파종을 해도 됩니다. 대파 씨앗의 파종은 대부분 2월이나 3월에 많이 합니다. 발화는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대파 씨앗을 파종을 하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키우면 대파 모종이 완성이 됩니다. 봄에 날씨가 풀리면 모종도 많이 판매합니다. 조금씩 심는 분들은 그것을 구매해서 심으셔도 됩니다. 저처럼 씨앗으로 파종을 했다면 모종을 튼튼하게 키워서 모종을 다시 옮겨 심기 합니다. 대파 모종을 봄밭에 옮길 때에는 15cm 간격으로 골을 파주고 심습니다.
그리고 대파는 흰 부분이 많아야 달콤하고 더 맛있는데요. 북주기를 해주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저는 텃밭 채소들을 재배할 때 비닐 멀칭을 잘 하지 않고 심는데요. 풀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씨앗은 궁채 나물입니다.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나물인데요. 요즘에 주부들 사이에서 핫한 나물입니다. 궁채 나물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똥채라고도 하고요. 줄기상추라고도 합니다. 이 채소를 중국에서는 황제들만 먹는 고급 식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생김새는 아스파라거스, 샐러리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잎과 줄기는 쌉쌀한 맛이 나고요. 먹는 방법은 샐러드나 나물무침, 볶음, 장아찌 등에 사용을 하고요.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구워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궁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합니다. 이 모습은 먹기 좋게 손질을 해둔 모습인데요.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게 생겼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상추입니다. 상추도 그냥 씨앗 하나만 심는 게 아니고 모둠상추 씨앗을 심습니다. 상추의 품종도 참 다양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식감과 맛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둠상추 씨앗을 파종을 하고 있고요. 씨앗으로 파종을 하면 소금해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치커리입니다. 치커리도 품종이 참 다양합니다. 요즘은 식물을 키우고 기쁨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식집사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식물을 재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텃밭이 없어도 화분이나 소규모로 재배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모둠으로 씨앗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둠으로 나오는 씨앗들을 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씨앗들을 다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참 좋습니다. 치커리도 추위에도 강하고 재배하기가 아주 쉬운 작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들은 향이 독특한 채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씨앗 중에서 첫 번째로 루콜라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루콜라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심기 시작했는데요. 쑥갓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맛은 완전히 다르고요. 추위에도 아주 강하고 재배하기에도 아주 쉽습니다. 루콜라의 맛은 첫맛은 고소하고요. 쌉싸름한 뒷맛, 톡 쏘는 매운 향이 특징입니다. 이 채소를 양식에서 셰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샐러드에도 많이 넣어 먹고 고기 요리나 파스타에 곁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고수입니다. 이 채소는 향이 아주 독특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저도 이 향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입씩 맛보고 있습니다. 씨앗으로 파종을 하면 발화도 아주 잘 되는데요. 여릴 때 소금으로 해서 먹게 되면 향도 강하지 않고 그냥 먹을만 합니다. 서리를 맞고도 죽지 않을 정도로 추위에도 강한 편입니다. 고수의 효능이 너무 좋아서 효능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고수는 대체 의약품으로 사용될 만큼 치유 효능이 있는데 소화기관의 건강을 촉진하고 기능성을 정상화하는 기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중금속에 중독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당귀입니다. 당귀의 효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신이 여자에게 내린 약재라고도 하는데요. 당귀는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당귀를 처방에 500회 이상 언급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귀한 약재입니다. 당귀의 효능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부정맥, 간 보호,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독성 물질을 차단하여
뇌를 보호하고 뇌경색과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쑥갓입니다. 쑥갓도 상추와 함께 꼭 씹는 채소이지요. 쑥갓을 먹는 방법은 나물로도 먹고 쌈으로도 먹고 찌개로도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봄 재배에는 꽃대가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꽃대가 피기 전에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수확을 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갓입니다. 이른 봄에 갓 씨앗을 파종을 하게 되면 봄에 나오는 쪽파가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데요. 그 쪽파와 함께 김치를 담그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릴 때에는 소금해서 나물로 해서 드셔도 되고 샐러드로도 가능합니다. 봄에 심는 갓은 꽃대가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드셔야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열무입니다. 열무는 3월 말쯤 파종하면 벌레 걱정 없이 수확이 가능한데요. 5월 이후에 심을 경우 청벌레가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벌레 퇴치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3월에 파종하면 벌레 걱정 없이 무농약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이 씨앗은 가을에 심는 시금치 씨앗인데요. 봄에 심는 시금치 씨앗은 따로 있습니다. 시금치 씨앗도 봄에 식재를 하게 되면 꽃대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수확을 해서 드셔야 되고요. 이곳은 제 텃밭인데요. 작년 가을에 씨앗을 파종을 해서 시금치들이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케일입니다. 케일도 추위에 아주 강한 채소입니다. 케일도 몇 포기만 있어도 잎이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 벌레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재배가 어렵습니다. 벌레가 아주 좋아하지만 3월에 파종을 하면 벌레 걱정 없이 무농약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당근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것들이 다 파란색입니다. 녹색 채소들이어서 색감을 내어줄 당근은 꼭 심어야 됩니다. 당근 씨앗은 봄에 심는 당근이 있고 가을에 심는 당근 씨앗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심으셔야 되고요. 저는 이걸 가을에 심고 남은 당근입니다. 그래서 봄 씨앗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봄 당근의 씨앗 파종 시기는 3월 중순에서 4월입니다. 수확 시기는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씨앗을 파종을 하고 서리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심고 난 다음에 이 비닐을 씌워서 보호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씨앗 파종을 하게 되면 빠르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속에 지금 부추가 들어있는데요. 부추가 새싹이 뾰족뾰족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3월에 씨앗을 파종할 때에는 냉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한 줄에 한 품종씩만 씨앗을 파종을 해서 다양한 채소의 맛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채소들 외에도 4월에 또 다른 채소 씨앗들을 파종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채소 씨앗들은 이 터널 안에 심어서 일찍 즐기기 위해서 심습니다. 오늘 조금 다양한 씨앗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채소들마다 각각 특유의 향도 있고 맛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3월에 파종하게 되면 병충해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채소들 꼭 심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